채소 먹을수록 변비 악화됩니다. 이것 드셔야 30분 만에 쾌변합니다. 채소를 먹을수록 변비가 더 심해지는 충격적인 이유.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3년간 매일 아침 샐러드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변비 때문이었죠. 병원에서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 했고, TV 건강 프로그램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변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3일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급기야 2주간 화장실을 못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돌처럼 단단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 속에 딱딱하게 굳은 변 덩어리가 가득 차서 장이 막혀버린 겁니다. 장폐색 진단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드셨냐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채소를 열심히 먹었다고요. 그때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 나이 든 분들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변비 때문에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변비를 더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채소가 변비의 답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채소가 변비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건강한 채소가 독이 되는 걸까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정말 열심히 먹는데도 변비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채소를 더 많이 먹으니까 배가 더 아프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변비와 나이 든 사람의 변비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장은 튼튼합니다. 근육에 힘이 있고 탄력이 좋습니다. 섬유질을 먹으면 장이 그걸 힘차게 밀어냅니다. 마치 새 고무줄이 탄력 있게 튕기듯이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70년 넘게 사용한 고무줄이 늘어나서 탄력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노인분들의 장은 젊은 사람과 확연히 다릅니다. 장벽이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장을 움직이는 근육층이 위축됩니다. 이런 약해진 장에 섬유질 덩어리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그걸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섬유질이 장 속에서 점점 뭉쳐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이 건조해집니다. 젊을 때는 장 점막에서 윤활액이 충분히 나와서 변이 미끄럽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막 아래 있는 분비샘이 퇴화합니다. 침샘이 말라서 입이 자주 마르는 것처럼 장샘도 말라버립니다. 건조한 장에서 섬유질은 물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딱딱하게 뭉쳐버립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을 조금만 뿌리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이게 장 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변비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40% 이상이 섬유질을 과다 섭취한 경우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착한 마음으로 샐러드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양배추도 먹었는데 그게 장 속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 수술대에 오르는 일까지 생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변비의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고구마는 오히려 독입니다. 고구마에는 난소화성 전분이 많습니다. 젊은 장은 이걸 잘 소화하지만 약한 장은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면 장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68세 이모 씨는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고구마 2개씩을 드셨습니다. 2주 후 배가 북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가스가 너무 차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변은 더 안 나왔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장 속에 가스가 가득 차서 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에는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듭니다. 젊은 사람은 가스를 방귀로 잘 배출하지만 노인은 장 운동이 느려서 가스가 안 빠집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픕니다. 여러분이 고구마나 양배추를 먹고 나서 배가 부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그건 당신의 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가운 채소의 문제입니다. 상추, 배추, 오이, 양상추 이런 채소들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성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잘 움직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장은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찬 채소를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가워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꼽 주변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따뜻한가요? 차갑나요? 차갑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장은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얼어붙은 장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변비가 심한 노인분들은 평균 체온이 35도대입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보다 1도 이상 낮습니다. 이분들이 찬 채소를 많이 드시면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내 변비가 어떤 타입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변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련성 변비와 이완성 변비.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치료하면 변비가 더 악화됩니다. 경련성 변비는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하면 장이 오히려 너무 조여듭니다. 마치 어깨에 담이 오르는 것처럼 장에 쥐가 나는 겁니다. 장이 경련하면서 꼬이고 막힙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을 이완시켜주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노인 변비는 정반대입니다. 이완성 변비입니다. 장이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서 게으름뱅이가 된 겁니다. 변을 밀어낼 능력이 없어요. 한의학에서는 장조 변비라고 합니다. 장이 건조해져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장에 힘을 주고 윤기를 더해줘야 합니다. 노인 변비의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과 혀와 목이 자꾸 마릅니다. 물을 마셔도 10분만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깹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둘째, 건강검진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위와 장의 점막이 많이 얇아지고 매끄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점막 아래에 있던 분비샘들이 퇴화한 겁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은 거의 100% 노인 변비가 있거나 곧 생길 겁니다. 셋째, 식사 후 3시간이 지나도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합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소화가 느린 겁니다. 위장 전체의 운동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넷째, 변이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변기물이 잘 안 내려갈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변을 보다가 항문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심한 경우 변이 너무 커서 나오다가 막혀서 손으로 파내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다섯째, 일주일에 2번 이하로만 화장실을 갑니다. 심하면 10일 이상 못 가기도 합니다. 이건 이미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섯째, 변을 볼 때 너무 힘을 줘서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혈압이 쑥 올라가고 머리가 띵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신은 이완성 변비, 즉 노인 변비입니다. 노인 변비를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질이나 치열이 생겨서 항문이 찢어지고 출혈이 생깁니다. 심하면 빈혈까지 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주다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축기 혈압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 순간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의 10%가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변을 오래 못 보면 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장폐색이 옵니다. 장이 꽉 막혀서 음식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80대 노인에게 응급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고 잘 못 드십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빠집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기력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변비 때문에 못 먹고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30분 만에 화장실 가게 하는 기적의 방법.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변비를 해결하는 핵심 비밀. 그건 바로 기름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변비에 기름이라니. 하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의 진액은 물과 기름이 함께 만듭니다. 특히 배변을 할 때는 장 속에 윤활유가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을 쳐야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장도 기름기가 있어야 변이 미끄러지듯 나갑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윤장통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을 윤택하게 하고 변을 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처방에는 반드시 기름기 있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호두, 잣, 들깨, 이런 씨앗류에는 좋은 기름이 많습니다. 이 기름들이 장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장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들기름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합착 들기름을 준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스푼을 그냥 드십니다. 처음에는 비린 맛이 날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이 비어있을 때 들기름이 장벽을 직접 코팅해주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잘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열을 가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요리에 넣지 말고 마지막에 뿌려 드세요. 된장찌개 위에 한 숟가락, 나물 위에 한 숟가락 이렇게요.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버터입니다. 동물성 지방인 버터가 노인 변비에는 최고입니다. 버터 커피 30분의 기적. 제가 3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입니다. 버터 커피를 마시고 30분 안에 화장실 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직접 먹어봤고 수백 명에게 권해봤습니다.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72세 최순자 할머니는 2주간 변을 못 보셨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버터 커피를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아침에 버터 커피를 드셨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2주간 막혔던 변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하셔서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왜 버터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비밀은 담즙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도 잘 안 나오고 담즙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담즙이 변비 해소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담즙은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또 장내 유해균을 살균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을 유화시켜서 변의 윤기를 더해줍니다. 버터를 먹으면 담즙이 확 나옵니다. 지방이 십이지장에 들어오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담낭을 자극해서 담즙을 쏟아내게 합니다. 담즙이 장으로 들어가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버터의 지방이 변에 기름기를 더해줍니다. 이게 10일 효과입니다. 버터 커피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따뜻할 때 버터 5g을 넣습니다. 버터 반 조각 정도입니다.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녹입니다. 마치 라떼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드십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방탄커피는 버터가 30g이나 들어갑니다. 거기에 MCT 오일까지 넣습니다. 완전 지방 폭탄입니다. 하지만 변비 해소 목적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버터 5g에서 10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뜻한 밥 위에 버터 한 조각을 올리세요. 간장을 약간 뿌리고 비벼 드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버터 간장밥이라고 해서 인기 메뉴입니다. 맛도 좋고 변비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버터를 쓰세요. 기버터는 유당을 제거한 버터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써왔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간, 담낭,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위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있으면 버터를 피하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버터 커피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30분 안에 화장실 갈 준비를 하세요.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낫습니다. 요리할 때 보통 카놀라유, 콩기름,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기름들을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해집니다. 오메가6가 많으면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또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약합니다. 반면 버터나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은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또 포화지방산이라서 산화가 잘 안 됩니다. 열을 가해도 안정적입니다. 요리할 때 버터를 쓰세요. 계란 프라이 할 때, 볶음 요리할 때 버터를 쓰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시마환과 함초환은 정말 위험합니다.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다시마환, 함초환 많이 팔죠. 변비에 좋다고 광고합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노인분들은 위험합니다. 이런 환들은 섬유질을 압축해서 알약처럼 만든 겁니다. 노인 변비는 섬유질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환을 먹으면 장 속에서 딱딱하게 뭉쳐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장이 힘이 없어서 밀어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다시마환을 먹고 장폐색이 와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장 속에 환 알갱이들이 뭉쳐서 돌덩이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걸 빼내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차전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전자피는 물을 흡수해서 30배까지 팽창합니다. 젊은 장은 이걸 밀어낼 수 있지만 약한 장은 못 밀어냅니다. 장 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서 막아버립니다. 변비약을 사려고 약국에 가시면 약사가 차전자피를 많이 권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거절하세요. 대신 버터를 사세요. 아침에 찬물은 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잔 마시면 장이 자극받아서 배변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젊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노인에게는 해롭습니다. 찬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차가워진 장은 경직됩니다. 움직임이 더 느려집니다. 오히려 장이 게을러집니다. 복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소금물을 드세요.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금 3g을 타세요.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이걸 아침에 천천히 마시세요. 따뜻한 소금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전해질이 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마치 링거를 맞는 것처럼 몸에 수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국물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미역국, 된장국, 북어국 이런 따뜻한 국물이 변비에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십니다. 나트륨 때문에 국물을 무서워하시는 거죠. 하지만 변비가 있다면 오히려 국물을 드셔야 합니다. 국물에는 염분과 전해질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장으로 들어가면 삼투압 효과로 장벽에서 수분이 나옵니다. 장이 촉촉해집니다. 또 따뜻한 국물이 장을 데워줍니다. 장 온도가 올라가면 연동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미역국이 좋습니다. 미역을 아주 부드럽게 오래 끓이세요. 미역의 알긴산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 알긴산이 장에서 젤처럼 변을 감싸줍니다. 변이 부드러워지고 잘 미끄러집니다.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섬유질만 먹는 겁니다. 그 섬유질이 장에서 막힙니다. 국물을 함께 드셔야 섬유질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감과 홍차는 변비의 적입니다.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장 점막에 달라붙습니다. 수분을 빨아들여서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감을 먹고 나서 변비가 심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홍차, 녹차, 커피에도 탄닌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특히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장에 자극이 됩니다. 도토리묵, 밤도 탄닌이 많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피하세요. 떡도 조심하세요. 찹쌀떡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뭉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절미, 경단 이런 차진 떡은 피하세요. 바나나도 의외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이게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바나나를 드시려면 잘 익어서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긴 걸 드세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장도 게을러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걸을 때 배에 자극이 가서 장이 움직입니다. 특히 식후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좋아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쓰면 장도 자극됩니다. 복부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가 장을 말립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입이 바짝 마르는 경험 있으시죠? 그때 장도 함께 마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장 운동을 담당하는데 이게 억제되니 장이 멈춥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산책하고 명상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자율신경이 망가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변이가 오면 참지 마세요. 화장실이 급할 때 참는 습관이 있으면 직장이 둔해집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신호 자체가 안 옵니다. 변이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5분 안에 안 나오면 나오세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치질과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변비는 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짜 답은 기름입니다. 버터커피를 드셔보세요. 30분 안에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들기름도 좋습니다. 따뜻한 소금물과 국물을 드세요. 다시마환 같은 섬유질 보충제는 피하세요. 찬물과 찬 채소를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변비에서 해방되실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